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2학년 교과서에서 마지막 문법 영상이 될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맨 첫 시간에 제가 교과서에 없지만 이런 영어에 있어서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인 품사와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문법 이론인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흠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서 그 중에서도 5형식 문장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걸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제 영상이나 프린트를 참고하는 사설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좀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적 이론인데 아직도 몇 형식에 집착하고 가르치냐, 이렇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워낙 오래된 이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론이 계속 개정돼서 학자에 따라 5형식이 아니라 7형식이다, 10몇 형식이다, 이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갔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다 막 외우고 구분해라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장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1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잡히는 개념은, 문장 혹은 절이라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2가지 성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어와 동사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옛날에 형식을 분류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동사는 I swim 이런 것처럼 주어만 요구하는 동사도 있는 반면에 become 같은 경우에 I became a doctor 이런 것 같이 내가 무엇이 됐는지, 즉 보어를 요구하는 문장도 있고, 또 흔하게 쓰이는 make나 eat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고 누가 먹냐와 같은 주어도 있어야 되지만 뭘 먹고 뭘 쓰느냐, 뭘 만드느냐 이런 것과 같은 목적어도 필요한 문장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 동사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I'll buy you a pen, 나는 너에게 펜 하나를 사줄게,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2개의 목적어를 요구하는 문장도 있었는데, 오늘 이 5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목적격 보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5형식 문장은 구조를 먼저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루시는 만들어준다, 나를 행복하게. 너는 불러야 해, 그를 선생님이라고. 이런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이 happy가 문장의 뜻을 보면 루시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여기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you, 너가 아니라 him,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 것이 5형식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보어라는 개념을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이 예문이 적혀있는 표 밑에 있거든요. 표 밑에 보면 보어가 뭐더라 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보어라 함은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이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2가지가 있거든요. 명사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예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 보어는 무엇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되는데요. 주격 보어는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My father is a doctor. 나의 아버지는 의사이다 라면 의사는 곧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주격 보어 맞죠? 이렇게 doctor와 같은 명사가 쓰일 수 있고요. You look good today. 넌 오늘 멋져 보여.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늘 하고 싶지만 숨기고 있는 말인데, 여기서 멋지다는 거는 you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you, 너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인데, 여기서는 doctor 같은 명사 이외에도 good 같은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격 보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이 목적격 보어라는 개념을 배워가셔야 된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봅시다. We call our English teacher Mr. Handsome. 이런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듣다 보니까 뭐 외우는 걸 넘어서 이제 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 이제 이런 문장들이 사실이다, 진심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우리 선생님을 이라고 했는데 Mr. Handsome, 우리 Mr. 하면 누구누구 씨라는 명사죠. 그래서 Mr. 뒤에 형용사를 붙여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생김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잘생김이라는 거는 we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인 our English teache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다. 위에는 아까 주어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Mr. Handsome 같은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밑에 문장처럼 Please keep this juice cool. 제발 이 주스를 좀 차갑게 유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문장인데 이 차갑다라는 거는 주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스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목적격 보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로 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가 쓰일 수 있다는 걸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일반적인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명사나 형용사인 목적격 보어를 요구하는 동사들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거 제가 한 5개 정도 뽑아봤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안 적혀 있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여백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keep, find, call, make, turn 이런 동사들이 이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형용사나 명사인 단어들을 주로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예문을 보여드리면 뭐 아까 봤던 Please keep this juice cool. 이 주스를 좀 차갑게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문장도 있을 수 있고 The fall turns green leaves red and yellow. 가을은 초록의 잎들을 빨갛고 노랗게 바꾼다. 즉 물들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빨갛고 노란 게 green leaves니까 목적격 보어가 성립되는 게 맞죠. 그리고 I found the book boring. 나는 이 책이 지루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런 것처럼 boring, 지루한 게 내가 아니라 the book, 책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keep, find, call, make, turn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용사나 명사 단어로 된 목적격 보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5개 동사를 외워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구태여 적지 않았던 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외워서 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Please keep this juice cool 같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게 keep이 동사고 this juice가 목적어고 cool이 주스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단순한 형용사 명사 외에 원래 형용사 명사가 아닌데 형용사 명사처럼 기능하는 성분들이 또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일반적인 형용사 명사인 목적격 보어가 오는 경우 말고 to 부정사,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원형 부정사도 똑같이 to 부정사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냥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동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해서 여기는 형용사처럼 쓰이게 된 경우거든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다 보면 동사에다가 특정한 형태를 변형해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일단 이거를 종류별로 한번 볼 거예요.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목적격 보어에 오는 경우,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에 오는 경우, 분사가 목적격 보어에 오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오는 이런 목적격 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볼 건데요. I asked, 나는 요구했습니다. The student to open the door, 그 학생이 문을 열도록 요구했습니다. She imagined me going away,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내가 떠나버리는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던 걸 떠올려 보면, 주어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제가 은는 이가가 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는, 그녀는 돼 있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다, 했다, 근데 여기 요구했다, 상상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보니까 주어 동사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거든요. 근데 목적어 가면서 조금 어색해집니다. 원래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적어를 가르칠 때는 나는 먹었다 사과를, 나는 썼다 편지를 같은 것처럼 원래는 을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많이 해석이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학생이, 내가 라는 뭔가 주어와 같은 조사가 붙어서 해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to open the door 하면 문을 열도록, 떠나버리는 것을, 이게 이런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아까 공통점이 뭐라 했죠? 무엇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까? 그렇죠. 동사를 형태를 바꿔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녀석을 의미상으로 볼 때는 동사의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open은 열다인데 to open은 여는 것이 되는 것처럼 원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올 때는 이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본래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새로운 주어 동사인 것처럼 해석이 돼요. 이게 그냥 보통의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면 나는 요구했다, 그 학생을, 그녀는 상상했다, 나를이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to 부정사나 동명사인 목적격 보어가 오면 마치 주어 동사인 것처럼 내가 떠나버리는 것을, 그 학생이 문을 열도록, 이런 것처럼 마치 새로운 주어와 동사의 관계인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to 부정사구 혹은 동명사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둘 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imagine, recall, remember 전부 다 상상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와 같은 정신적인 상상과 관련된 동사들이잖아요. 이게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약간 개념적 차이를 알려드리면, 동명사는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to 부정사는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imagine, recall, remember 같은 정신적인 상상과 관련된 동사들이 올 때 동명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to 부정사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은근히 많아요. believe, expect, consider, ask, advise, allow, encourage, force, order, promise, tell, warn, want 같은 것처럼 정말 많은데 약간 좀 공통적인 성질을 보면 앞으로 뭐뭐 하도록, 기대, 요청, 부탁하는 종류의 동사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앞으로 열심히 더 공부할 것을 믿는다. 나는 기대한다.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나는 간주한다.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할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to 부정사가 원래 보면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뜻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앞으로 뭐뭐 하도록, 부탁, 요청, 기대하는 동사들이 오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만을 취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별표 3개라고 해놨지만 뭐 외우시면 좋고요. 안 외워지시면 문장을 보다 보면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도 너무 안 외워진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문장에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I believe you to become a great doctor. 나는 믿는다.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을.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분석 정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구와 동명사구가 목적격 보어 자리로 등장하는 경우 한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새로운 주어 동사인 것처럼 해석해라. 이런 팁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원형 부정사라는 개념을 볼 건데요. 원형 부정사라는 용어에서 할 수 있듯이 이것도 부정사의 한 종류인데요. to 부정사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이죠. 근데 이 원형 부정사라는 말은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 기능은 to 부정사와 같이 부정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I made him clean the room. 나는 made, 만들었다. him, 그가 clean the room, 방을 청소하도록.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장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줄 때 그 대원칙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죠. 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없을 경우에 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 made도 있고 clean도 있죠. 하하, 이 선생님 또 틀린 거 그런 예외가 있는데 또 이상하게 가르쳤네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위에 원형 부정사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죠. 이 clean이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부정사인 거예요. 즉 이게 clean이라는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사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명사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문장의 동사는 지금 made 하나만 있는 걸로 논리가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문장 She heard the boy shout.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소리치는 것을. 이것도 heard랑 shout 둘 다 동사 한 문장에 두 개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shout가 사실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이 문장은 동사는 heard 뿐이다. 그래서 이건 정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형 부정사를 아무데나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원형 부정사가 오게끔 결정하는 것도 동사의 몫인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괄호에 보면 제가 make, have, let 해놨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뜻은 뭐뭐 하기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make, have, let이 나오면 뭐 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 남에게 뭐뭐 하도록 일을 시키는 동사의 종류를 전문용어로 사역 동사라 그래요. 시킬 사자에 일역장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역이라는 용어를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 뭐 어떤 걸 사역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교회에서는 쓰는 용어일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낯설죠. 일을 시키는 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고 밑에 heard, 듣다, see, 보다, feel, 느끼다 라는 거는 감각과 느낌의 인지함을 나타내는 동사라 그래서 지각동사라 그럽니다. 지하면 인지하다 할 때 그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리는 동사. 나는 들었다, 나는 봤다, 나는 느꼈다 라고 내가 어떤 감각을 알아차렸음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타날 때 요런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있다. 오히려 여기는 to 부정사를 쓰면 비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이렇게 to 부정사를 동명사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원형 부정사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사용하는 경우 해놓고 5단원의 분사 프린트물 참고하라고 돼 있죠. 이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제가 분사를 가르쳐 드릴 때 어느 정도 알려드렸던 개념이에요. 자, I saw Mary cooking at the camp. 나는 봤어요.
메리가 캠프에서 요리하고 있는 것을. 자, 그러면 cooking이라는 분사가 옴으로써 요리하고 있다 라는 진행형의 뜻이 왔죠. 그냥 요리한다가 아니고 요리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는 얘기잖아. 하고 있는 것이면. 그리고 I want my car fixed by tomorrow. 나는 원해요. 내 차가 내일까지 고쳐져 있기를. 그러니까 내일까지 수리가 되는 게 완료되는 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고요. I heard my mom calling my name. 나는 들었어요. 내 어머니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능동의 의미죠. 나의 어머니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근데 밑에를 보면 나는 들었어요. 나의 이름이 called, 불려지는 것을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이거 수동의 의미죠. 내 이름은 스스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이구나. 그럼 위에 거랑 합치면 현재 분사는 진행이자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 완료는 완료이자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 분사할 때 알려드렸던 개념이에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과거 완료는 과거 분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제가 과거 완료라고 적어놨죠. 요거는 또 프린트 분사 가르쳐 드릴 때도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과거 완료를 과거 분사로 조금 바꿔주세요.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없죠? 자, 아까 제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원형부정사 이야기도 했지만 현재 분사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프린트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교양 삼아 한번 볼게요. 나는 보았어요. 기동이와 도안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나는 보았다. 기동이와 도안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말로 볼 때 요 의미가 추가됐죠. 싸우고 있는 것. ing가 붙음으로써. 자,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를 의미하냐면요. 자, 싸우고 있다는 거는 진행형이죠. 진행형. 이 말하는 순간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말하기 전에 시작해서 앞으로 언젠가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 사건을 보통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위에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처럼 fight라는 원형 부정사를 쓴 것은 싸우는 전체 과정을 보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밑에 fighting으로 대표되는 현재 분사의 형태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게 되면 싸우는 일부 장면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의 경우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 올 때와 현재 분사 올 때 이런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끝났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이고요. 주로 명사와 형용사가 쓰이지만 이런 명사, 형용사 이외에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같은 동사에서 변형한 복합적인 단어들도 목적격 보호 자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부정사나 동명사구가 이런 목적격 보호로 오게 되면 마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새로운 주어와 동사인 것처럼 해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투부정사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이렇게 앞으로 뭐만 하도록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기대하는 이런 종류의 동사들이 많다. 동명사만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형 부정사는 동사가 남에게 일을 시키는 사역동사거나 감각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지각동사일 때는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오게 되는 경우는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목적격 보호가 왔을 때 어떤 패턴으로 오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가 알아봤는데, 연습 문제는요, 원래 제가 해석하기를 항상 해드렸었는데 해석하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배열하기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우리가 잠깐 쉬기를 허락했다. 자, 팁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순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말을 보고 뭐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지 잘 찾아내면 돼요. 일단 평서문인 경우에 주어는 항상 맨 앞에 있죠. 우리말이든 영어든. 그러면 주어는 찾았단 말이죠. 선생님은 our teacher, 선생님이 뭐 했느냐? 주어 다음에 동사니까 동사를 찾아야 되죠. 선생님이 허락했죠. 그래서 our teacher allowed. 뭘 허락했느냐? 우리가 잠깐 쉬기를. 갑자기 새로운 주어가 나오는데 이게 to take a break 같은 이런 동사를 활용한 투부정사 같은 것들이 목적격 보어로 오게 되면 목적어를 마치 새로운 주어인 것처럼 해석한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럼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거든요.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 하니까 we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목적어니까 목적격인 us로 쓰고 목적격 보어로 나머지인 to take a break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은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쉬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적으시고 하나만 더 봅시다. 쌤은 내가 버스 타기를 원했다. 마찬가지로 주어는 쌤이죠. 쌤이 뭐 했느냐? 원했죠. 쌤 wanted. 뭘 원했느냐? 내가 버스 타기를 원했는데 남은 성분이 me랑 to take a bus 밖에 없죠. 그럼 이 둘 중에 먼저 와야 될 거는 당연히 me겠죠. me to take a bus. 요런 want 같은 동사는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로 to 부정사,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 구만 취할 수 있고요. 이게 내가 버스 타기를 이라서 마치 주어 동사인 것처럼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목적격으로 써야 된다는 것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해석하기 과제랑 이 배열하기, 작문하기 과제들을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이 이론 설명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